안녕하세요, 하이브라우스입니다. 저는 닐. 저는 미아. 전 고래입니다. 오늘은 검은 사제들과 사바의 장지현 감독이 메가폰을 든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묘는 무당인 화림과 봉길, 풍수지리사인 김상덕, 장의사인 고영근이 한 팀이 되어서 의뢰인인 박지용의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악지에 묻힌 조상의 묘를 이장하려고 무덤을 파는데 무덤 속에 묻혀있던 사악한 힘이 풀려나게 되면서 시작되는 기묘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파묘가 이 촬영날 기준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올해 처음 아닌가요? 올해 처음이고 역대 23번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1000만 관객이라는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 1000만 영화라고 하면은 코로나 후에는 범죄도시 같이 좀 흥행하고 있는 시리즈물이 아닌 이상 1000만 영화가 되게 힘들었고, 특히 오컬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이너한 인식이 있었는데 파묘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가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그쵸. 기존의 오컬트 장르의 영화 중에서는 곡성이 680만 정도의 관객 수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을 파묘가 달성했습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에서 장르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컬트 장르에서 중요한 이 스산한 분위기, 압도적인 분위기를 포함해서 이게 무섭냐 안 무섭냐가 일반 관객들한테는 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 영화의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떨까? 나는 개인적으로 무섭다기보단 살짝 기괴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영화에 나오는 얼굴은 여잔데 몸통은 뱀인 누레온나가 너무 난 좀 기괴해서 좀 보기 싫었어. 맞아. 그 장면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관객분들도 계시더라고. 이 영화가 1000만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는 아직도 안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안 봤냐고 물어보면 무서울 것 같았다, 혹은 무서운 영화를 못 봐서 애초에 볼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전혀 무서운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 뭐 이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컬트 영화 치고는 귀신의 정체를 보여주니까 나는 그래서 무서움이 좀 절감됐다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는 물론 스산한 분위기를 잘 끌고 갔지만 이 정도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나. 나도 공감하는 게 비교적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는 앞으로 귀신이 나올 거다, 아니면 기괴한 장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친절하게 알람을 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오히려 무섭다 안 무섭다기보다는 확실히 압도되는 분위기를 연출을 통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스산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배우들의 연기가 역시나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어때? 4명의 배우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이 다들 캐릭터에 빙의를 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나는 김고은이랑 이도현이 그 전에 없던 MG 무당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자기들만의 연기 색깔을 녹여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 이도현이 귀신을 몸 안에 받을 때 김고은이 앞에서 이제 약간 컨트롤하는 역할이 있었잖아. 그쵸? 그런 장면에서 둘이 합이 정말 잘 맞았다. 약간 둘의 관계를 끈끈하게 보여주면서 연기 합도 굉장히 좋아서 나는 이 둘이 가장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뭐 4명의 주연 배우들이 다들 워낙 대배우고 연기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 이외에 단역으로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연기가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실존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 개인적으로는 그 박지용 역할을 맡으신 김재철 배우님이 이 영화를 뭔가 관통한다고 할 수 있는 대사인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고 말하면서 목이 돌아가는 그 장면이 스릴러적인 연출에 더불어서 이 사람의 연기가 합쳐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러면 이제 영화의 좀 더 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이 영화의 스토리와 연출, 특히 개연성과 설득력이 어땠나, 무서운 것, 귀신의 정체가 공개된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이 개연성과 설득력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불호까지는 아니지만 전작인 사바하가 불교 기반의 영화여서 은유가 굉장히 많아서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장지현 감독이 이번 파묘는 정말 너무 친절하게 설명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미스터리 영화는 사실 은유가 좀 있어야 하고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게 관객한테 몫을 좀 나눠준다라는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몫이 아예 없이 그냥 너무 깔끔하게 끝난 느낌이라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 뭔가 찜찜함을 남기지 그리고- 않고 쫙 해결되는 느낌이라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리뷰를 찾아봤을 때 좀 웃겼던 게 파묘 후기 최민식이 마법 천자문으로 진격의 거인을 이김이었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마법 천자문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심지어 영화에서 그걸 이미지로 음양오행을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관객에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길래 이게 스릴러 영화가 맞나? 살짝 짜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 그냥 뭔가 빌런을 무찌르는 히어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걸 또 뭔가 최민식이 그러니까 나레이션으로 하면서 최종 보스를 무찌르니까 정말 마법 천자문 같은 느낌이 났고 나는 이런 미스터리한 부분들은 등장인물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뭐 간접적으로 관객들한테 흘려준다던가 혹은 연출적인 방향에서 흘려준다던가 이런 방향이 좀 아니었어서 그냥 정말 말로 다 설명을 해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 이건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남기지도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이 다 전개가 돼서 이런 복선 같은 게 없고 그냥 사건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딱딱 설명이 되고 넘어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나도 고래 얘기에 100% 공감을 하는데 일단 귀신의 정체가 공개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좀 많이 했어. 좀 은은하게 사람들에게 이 정체를 알려줄까 말까 하는 그런 밀당 기술도 약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 정체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뭐 인터넷이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도 1부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2부에서 정체가 공개됐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서 실망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이 점은 영화가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의 정체가 일본 과거 일제시대 장군의 정령이었다는 점도 좀 실망스러웠는데 나는 이게 너무 뻔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 전 국민이 아는 소재잖아. 일제강점기에 조선이 핍박을 당하고 뭐 일본 주술사가 한국을 지금까지 뭐 점령하고자 거기에 칼을 꽂아놨다. 이거는 약간 그 감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소재잖아. 뭔가 일본 주술사가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이 조선 땅에 칼을 꽂아놨겠구나라는 거를 한국 사람이라면 나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물론 뭐 뻔한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오컬트 영화잖아. 아까 고래가 말한 것처럼 감독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귀신의 정체가 아까 뭐 사바의 불교나 혹은 그 검은 사제들의 천주교 이런 마이너한 주제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맞아. 장재원 감독님이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약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 충분히 이 장르에 대한 매니아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진행자 롤이긴 하지만 내 의견을 좀 내비치자면 고래가 말했던 거에 덧붙여서 이 영화의 긴 내레이션이 2차례 정도 있잖아. 이제 그게 이 장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영화 내에서 연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너무 그냥 우겨 넣었다. 너무 쉽게 전개를 해버렸다.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장르적인 영화들은 세계관이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영화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뭔가 나같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있거든. 나는 혹평을 하자면 이게 무당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 한국 미디어에서 그렇게 마이너한 소재는 아니잖아. 최근에 더글로리에서 그 연진이 어머니가 무당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영화 잠에서도 무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마이너한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한국 미디어에서. 그렇긴 하죠. 나는 애초에 이게 이 영화가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친절해서 한국에서 흥하기보다는 좀 외국에서 많이 흥할 줄 알았어.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그럴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1000만이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놀라긴 했었어 사실. 약간 국밥의 느낌이 아닐까? 익숙한데 맛있는 맛. 국밥 같은 영화다. 그런 느낌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 국뽕의 흐름을 타고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국뽕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개연성이나 설득력이 조금 아쉬워서였던 것 같아. 이 안에서 캐릭터들이 좀 사실 속물적인 느낌으로 나오잖아. 정말 대사로도 나오다시피 이 땅 사실 75점짜리인데 빨리 땅 팔아먹고 살아야지. 이때 팔 땅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속물적으로 인물들이 표현이 되는데 갑자기 묘자리에 박힌 관이 일제가 박은 쇠침이라고 하니까 상덕이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밟고 살아가야 할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어도 이 관을 파야 돼. 약간 이렇게 돼서 그게 좀 국뽕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뭐 감독이 이 등장인물들 이름을 독립운동가들 이름으로 함으로써 독립운동가 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우리 땅을 지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은유하고 상덕에 이런 대사를 썼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국뽕으로 흐름이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개연성이나 설득력의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맞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조금 더 매끄러웠다면 뭐 우리 땅에 악한 기운을 뿌리 뽑는다는 의미에서의 파묘도 뭔가 제목적으로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 논리가 빠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 영화가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다 이런 대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거는 국뽕 영화라고 취급을 받을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소재는 허구를 추가한 거겠지만 어쨌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강한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맞아. 국뽕 영화라고 욕할 영화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걸 보고 국뽕이 차오른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정도의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장재현 감독이 그 인물들의 이름을 독립운동가로 넣거나 아니면 그 차 표지판을 081호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넣은 건 사실인데 그거를 보고 와 이게 국뽕이지 이럴 만한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장재현 감독이 이 소재를 그냥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총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결국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토대로 어떤 요인이 있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것 같은지 입소문이 결국 중요했을까? 뭔가 아까 내가 이 영화가 살짝 국밥의 느낌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익숙한데 맛있는 맛이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무당? 이런 오컬트 소재를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소재여서 봤는데 맛있는 맛이어서 좋아했던 게 아닐까. 거기다가 뭔가 약간 따라할 만한 명장면 같은 것들을 잘 연출을 했기 때문에 입소문이 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해.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는지 얘기하면서 토크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오컬트 알못의 입장에서 오컬트 영화에 불친절함에 불호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몰입감 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 파묘를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보고 올게. 나는 점프스케어가 무서워서 오컬트 영화에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오컬트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도현 배우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맞지. 나는 영화를 볼 때 생각을 별로 많이 하고 싶지 않고 이 영화가 끝났을 때 그래서 이건 뭔데? 라고 궁금증을 남기는 게 싫은 사람들. 나 정말 딱딱 설명이 되고 영화 끝났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게. 평을 하네. 뭔가 뼈가 있는 추천이었던 것 같네요. 날카롭네. 아니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파묘에 대한 토크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화 혹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